핵심 인물인 MC의 문화유산 활동의 궤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필자는 다음 두 가지에 연결된 어떤 생성을 촉진하는 점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는 판브레성의 유산화 과정에서 이 민중행진을 중점적으로 조직해왔던 우자강 상류 지역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플랫폼에 관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연대를 조성해서 활동의 고리를 넓힌 점입니다. MC 주변에는 몇 명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행동을 해왔고 농업의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환경보호의 시점에서 활동을 전개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들이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활동에도 MC는 적극적으로 참가를 해서 생활을 기반으로 한 그들의 어떤 궁핍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또 MC는 신뢰하는 친구를 가능한 한 지원하는 태도를 취해왔고 그의 경쾌한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문제에 도전하는 리더 같은 그런 임무를 잇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MC가 오슬로버스의 활동을 시작하면서 수동적이고 행정에는 영합하는 주민이 많은 마을에서 조금씩 지역 현안 문제를 생각하는 활동을 넓혀갔습니다. 지역의 어떤 지도자격인 인물들은 MC와 달리 외지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놓고 행정과 대립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MC가 단체활동 차원에서 판브레성 문제에 조금씩 관여를 하는 자세라든지 그리고 MC가 집요하게 행정에 대해서 민원 제기를 해왔습니다. 또한 시위 현장에 항상 참가해서도 그것만으로는 지역사회로부터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도 경험해 왔습니다. 여기서 MC의 행동은 다음 단계로서 같은 어떤 사회적 행동을 넓혀가는 것으로 이제 이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C와 동료들의 행동은 운동에 참가하지를 않지만은 어딘가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자극을 하고 또 원만한 어떤 공통의식을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건물이 무너져가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MC의 행동이 코마르카를 범위로 한 오래된 새로움, 지역의 어떤 연대의 재확인을 재촉한 것입니다. 판브레성은 그때까지 항상 파라스의 상징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2015년 봄에 실시한 선거활동에서도 파라스의 현 정권 포스터에는 판브레성의 이미지를 무니시표의 상징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양상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오슬로버스는 그 활동 범위를 우주와 지방으로 한다고 규약의 규정에 명기한 대로 판브레성을 항상 우주와 지방의 유산으로 여겨왔습니다. 코마르카가 행정 단위가 아니라 정부의 어떤 행정 단위에서 이렇게 벗어난 토지 구분이라는 점을 우리가 앞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MC를 중심으로 한 오브로스의 문화활동은 행정 단위에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도 투입할 수 없는 어떤 문화적, 역사적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의 연대를 재평가하는 시도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어떤 재생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판브레성의 유산화 과정에서 우주와 지방이 항상 연상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코마르카적인 사람들의 어떤 연대를 재평가하고 코마르카를 지역 내외의 지역 안팎으로 재인식시키는 그러한 방향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도시와 대조적인 농촌을 제고하는 그런 시점,
혹은 농촌에서 지역을 제고하는 움직임이 여기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은 과거의 행정, 즉 지자체 또한 우주와 지방의 어떤 창조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갈리시아 전 지역에서 코마르카를 단위로 지역의 활성화가 시도가 되었고, 우주와 지방에는 1994년에 코마르카 단위의 어떤 개발을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이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는 농업 등의 1차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사회적으로는 낙후된 시골 생활의 어떤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를 계획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상이 되는 지역은 도시부에 대한 어떤 지방 혹은 시골이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스페인 농림식품부, 그다음에 갈리시아 주정부의 재정으로 이제 실행이 됐는데, 우주와 지방의 재단법인도 한때는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2002년에 오스로보스가 개최한 우주와 지방의 문화유산에 관한 첫 회의에서도 이 재단에서 직원이 참가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스로보스는 재단법인과 자주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아직 재단이 기능하고 있을 때 산티아고 순례길에 세계유산화의 어떤 영향력을 조사하고 있었던 이 필자는 직원들로부터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항상 이곳은 산티아고 순례길만이 아니다. 농업이 주인 농가가 대부분이고 그쪽도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우주와 지방 재단법인은 많은 갈리시아에 존재하는 코마르카와 마찬가지로 2008년에 해체가 되었습니다. 기존 행정단위인 무니시피오를 넘어서 연대를 하려고 하는 코마르카는 개별 무니시피오의 어떤 이해관계에 장애가 됐고, 새로운 행정구역으로서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필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리적인 어떤 유사성에 기초한 역사적으로 한층 자연스러운 지역 단위라고, 혹은 갈리시아 주정부가 결정한 행정구역이든 아니면 기존의 행정기관이 복수로서는 적극적인 협력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 실패 원인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MC의 행동과 거기에 생기는 어떤 결과 혹은 성과를 보게 되면은, 우주와 지방을 기초로 한 사람들의 연대를 구축을 하고 농촌 재생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뜻 보기에 정치성을 띤 활동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MC의 친구이자 운동이나 활동을 함께하는 동료는 농업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똘똘 뭉치면 경제적인 이익이 도모되고 자신들의 생활도 향상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들의 움직임이, 활동이 정치적으로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MC 자신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농업에 직접 관여하지도 않고 완전 농촌에 빠져 사는 것도 아닌 이 MC의 활동은 그 자신의 어떤 수입이나 생활 향상과 직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MC의 어떤 개인의 어떤 이익을 의식하지 않는 특이한 행동이 지역사회에 잠재하는 이상을 현재화시키기도 하고, 새로운 혹은 오래된 새로움을 연대의 생성으로 이끌게 되기도 합니다. 결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행정에 관여하지 않는 자원봉사단체, 나아가서는 개인의 어떤 지속적인 활동이 열쇠가 돼서 팜프레성은 공공재산이 되었고 복구 프로젝트도 추진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기존의 지명도가 높은, 인지도가 높은 세계유산이 이용된 사실을 이 논문에서는 다루어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유산 보호, 지역문화유산 창조로 이어지는 이중의 의미에서의 이용을 실현하고 있었던 점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또한 판브레성과 같은 지역 공동체의 유산에 관해서 활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이 행정구역인 무니시피아와는 다른 지역의 코마르카를 의식하면서 움직이고 있었던 점도 고찰을 해왔습니다. 이 코마르카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은 오래전부터 존재를 해왔고 지리적, 역사적, 어떤 문화적인 배경에 의거해서 원만하게 주민을 잇는 하나의 공동체 구분입니다. 그곳에는 도시적인 어떤 연대뿐만 아니라 농촌 혹은 시골의 존재를 존중한 지역을 재고 또는 재편하려는 이상을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주와 지방 전체를 대상으로 한 어떤 통일된 시정이 미치지 않는 현재에 문화유산 활동에 주체적으로 관여하는 개인, 그 반영으로서의 어떤 단체인 오스로보스가 지역사회의 어떤 미래의 이상을 그리는 사람들을 이어가고 조금씩 꿈을 실현시켜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체의 핵심인 개인의 왕성한 활동에 초점을 맞추면서 행정과는 다른 문화유산에 관여하고 그리고 개인의 어떤 사고나 행동을 기초로 한 단체의 비정치적 측면을 보려고 필자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역 활성화에는 젊은 사람, 아니면 외지인, 때로는 괴짜 등 이러한 인재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최근 자주 회자되곤 합니다. 이 글에서 필자가 개인이 주목한 것은 문화유산화에 관한 이 괴짜라고까지는 말하지는 않지만은 특이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쭉 고찰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어떤 변칙적 혹은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이는 개인의 존재에 대해서 민속학적 혹은 인류학적 시점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좀 세세한 부분까지 다룰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겼고, 결과적으로 문화의 어떤 정치성에 환원되지 않는 유산화의 양태를 다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논문을 읽고서 한국에도 이러한 양산과 유사한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든 세계유산이든 한국에서 추진하는 그 정책의 전개 과정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인 문화재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면밀히 깊숙이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지역 내에 해당 유산을 전승하고 있는 이런 MC와 같은 리더가 적극적으로 해당 지자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든지 국가기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든지 하는 사례도 있고, 또 이 MC와 같이 전혀 정치적이지 않는 적극적인 정치적 활동을 펼치지 않는 그러한 사례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MC와 같은 개인의 초점을 맞추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서 유산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참고 동영상을 몇 개 올려놨습니다만은 이 동영상 이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다가 산티아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아니면 산티아고 순례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동영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어로 된 동영상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한 동영상도 한번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논문을 이해하는데, 이 강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